불확실한 주식시장에서 조금이라도 구분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완전 초보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걸 알려면은 첫 번째 볼린저 밴드를 알아야 되고요. 전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파라볼릭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이것들이 기법적인 라인이다, 보조지표들이다 라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테마적 기준에 연속성이 남아있다는 뉴스를 사실 많이 봐야 되는데, 물어보시면 재료 뉴스가 남아있다, 그렇지 않다 정도는 구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기간이 남아있는 건 그 뉴스를 봤으면 이슈가 남아있는지 스케줄을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리고 15일 이내 거래량이 동반되었었던 흔적이 들어왔다. 요것도 어느 정도 기법적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거래량이 동반됐다고 하면 흔들기에서 빠졌다고 하더라도 장대봉이 출몰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일반 보합장에서 뭐 3%에서 5% 정도의 흐름을 보여줬었던 종목이면 장대봉이 동반됐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권에서 3배 이상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도합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5% 움직였었던 종목이 일반적인 흐름에서 일반적인 캔들이 그렇게 나왔다.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갔다가 플러스 3%권에서 왔다 갔다 했었던 종목이다. 그 정도만 돼도 일반 종목들보다는 고점에서 흔들기를 보여주고 있는 캔들이거든요, 사실. 그러면 당일권에서 6%를 움직인 거예요. 3%에 잡아가지고 잘못 홀딩하면 6%까지 물리고 종가에서 손절이 나올 수 있는 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쉬운 것 같은데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돌파 매매를 만약에 초보가 1000만원 들어갔는데 하루 만에 6%가 빠져가지고 60만원 뭐 이렇게 손실이 나왔다. 들고 가기 쉽지 않습니다.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비중 분할도 해야 되는데 초보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뭐 한 3일선 갖고 왔는데 최고 손실률이 6% 나왔다 그러면 이해될 수 있지만 이 조그만 차이에서도 단기권에서 플러스 3%에 잡아가지고 마이너스 3% 와서 손절 치고 뭐 며칠 지나갔더니 이게 대박 슈팅이 나와버렸다. 이건 비중에서 실패고 갖고 가는 기준에서 실패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땐. 의외로 그렇게 손절을 쳐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15일 이내에서 장대봉이 출현했다는 건 일반 봉 캔들보다 3배수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3%니까 9%에서 15%가량의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의 캔들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이걸 곱하기 2 플러스 마이너스권으로 갖고 오게 되면 30%의 움직임과 거의 20%의 움직임을 보여줬었던 강한 봉의 흐름을 읽어내면 돼요. 근데 플러스로만 볼 수도 없고 마이너스로만 볼 수도 없어요. 위아래로 다 봐줘야 되는 거예요.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니까. 왜? 강한 힘의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분이 단기권에서 타점을 끝내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단기권에서 슈팅 스윙 타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워요. 왜? 조금만 털어도 다 손절이 나가거든요. 단기권 타점 잘못 잡아가지고 흔들기 좀 나오면 다 털려요. 다 털리는 게 맞고 사실. 버티다가 지지라인에서 손절 안 하고 있다가 주식이라는 게 되돌림이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한번 후두둑 맞고 되돌림 나오면은 손실률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반드시 해서 단기권 타점에 공략을 들어가야 되고요.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이 정도 움직일 수 있다 감안하고 들어갈 수 있는 비중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돌파 영역에서 2박 3일, 3박 4일, 뭐 5일선 매매 정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돌파가 나오고 15일선에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었던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눌러주고 횡보했었던 흐름 속에서 잡아서 3일, 5일 정도의 흐름을 보면서 슈팅을 노리면서 지켜보는 게 확률이 더 높죠. 여기에서 조금 더 강력한 타점을 잡을 때는 기다리고 있다가 만약에 나는 눌림 자리에서 강한 타점을 잡고 굉장히 빨리 끝내고 싶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손절을 아까 라인보다는 짧게 보고 2박 3일에서 한 5일 정도까지 들고 가는데 지는 구간을 보고 가면 안 돼요. 5일 동안 계속해서 집중해가지고 이 종목의 대응점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갖고 가야 돼요. 그 정도 짧은 매매를 하려고 그러면 단타 못지않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결정력과 판단력이 동반되어야지만 타점을 읽어내고 수익 구간에서 수익 익절을 욕심 없이 해낼 수 있는 아주 어려운 타점이라고 생각해요. 돌파 맥점에 대해서 제가 예전부터 그렇게 많이 강의를 시켜드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초보분들이나 일반분들이 타점을 잡아내서 심리적인 요인에서 손절의 이유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초보 같은 경우는 비중에서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테마 기준에서 뭐 재료가 남아있다의 기준을 마음대로 생각하고 읽어버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해서 여러가지 함정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돌파 영역에서 타점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일 이내에서 거래량 강한 봉을 보고 타점을
잡는데 슈팅을 만약에 본다 그러면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서 횡보를 보여주다가 나는 눌림에서 뭐 이렇게 기다려서 타점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슈팅에서 슈팅으로 계속 가는 종목을 잡고 싶다. 어떻게 봐야 되냐면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치고 올라갈 때 이 구간의 타점에서 한 2박 3일 안에서 끝내야 되고요. 이 3일도 많이 준 겁니다. 이건 오버슈팅이라고 볼 수 있죠. 오버슈팅 구간 이내에서 싸움을 끝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뚫어 올리는 타점에서 여기서 타점을 잡아야 돼요. 볼린저 밴드를 기준으로 했으면 볼린저 밴드를 뚫어 올린다, 기준이 들어온다, 흐름이 세졌다, 단기권에서 이기고 계속해서 슈팅을 보고 갈 수 있는 타점들의 기간에서만 대응을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타점을 잡았을 때 얼마를 먹고 나와야 되느냐에 대한 이해가 또 필요한데 전고점 정도는 노려볼 수가 있겠죠. 오버슈팅이 나왔었던 구간의 전고점이기 때문에 수급세가 동반되어 있고 이슈가 붙고 찌르는 창의 라인이기 때문에 단기권에서 2박 3일만 해도 30% 때로는 그 이상 대장주 잡기를 성공시켜서 급등주를 잡아먹을 수 있는 확률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준에서 중요한 건 이 종목들을 선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고요. 많은 종목을 보고 이게 슈팅 가능성이 있겠다 없겠다 판가름할 수 있는 시야가 나온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선별 능력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본인만의 점수를 체크해서 타점을 객관화해라. 내가 좋아하는 관점, 내가 좋아하는 테마, 내가 좋아하는 보조지표보다는 토탈 점수를 매겨서 시야를 객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기간을 보고 가면 기간 손절도 어느 정도는 해야죠.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서 내가 돌파 영역에서 뭐 15%에서 30% 정도에서 수익을 보고 나오려고 했어요. 근데 잡은 지 하루 만에 25%로 올려버렸습니다. 내가 5% 모합장에서 잡았는데 5일선쯤 됐을 땐 30% 이상 윗자리로 올라서 안착해버렸어. 그럴 경우에는 대응의 기준을 가지고 좀 더 홀딩해 볼 수도 있겠죠. 제가 스윙 관점에서 승률을 가져갔었을 때는요 15%에서 30% 정도, 거기에서 이제 평균적으로 그 정도고요. 중장기나 이런 게 좀 더 크게 나오는 거예요. 요즘 시장하고는 달랐어요. 제가 전업할 때 시장보다 현재 시장이 훨씬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사실 제가 전업이었던 시장의 주 무대는 이쪽이었거든요. 이쪽 구간이었습니다. 이쪽 구간. 마치 그런 거예요. 이미 슈퍼스타한테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연습생한테 투자할 거냐, 어디다가 투자를 해서 효과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것이냐. 기업의 재물을 기본적으로 한번 보는 건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제가 중요하게 주식을 바라보는 세 가지를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술적 라인, 테마적 기준, 시간적 분석, 재무제표에 대한 기준은 넣지 않아요. 보기는 하고 참고는 하겠죠. 언제? 1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너무 무너진 종목이나 리스크가 큰 종목들, 최근 1년 기준에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과도하게 나왔다든지 전환사채 발행들 많았었던 내용들, 돈을 현금화시키고 많이 만들어냈는데 재투자의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고 차트에서 반영이 되지 않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리스크가 크다고 봅니다. 돈 만들어가지고 다 어디다 들어갔겠어. 뻔한 거 아니야? 그런 관점에서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이 1000원짜리 미만으로 있다, 추세가 계속해서 꺾이고 있다, 계속해서 하방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 제가 얘기한 부분들의 내용들이 공시 내용이 있었던 종목들은 거의 하방 추세를 이어가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하방 추세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바닥에서 끽소리 못하고 움직임도 못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지금부터 3월달까지 이제 좀 피해야 됩니다. 단타를 때려 먹을 수는 있겠지만 굳이 중장기나 3개월짜리 스윙으로 담아갈 필요는 없어요.